엄마 아빠는 헤어지면서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는 내가 엄마와 살기를 바랐다. 아빠는 아빠와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새 집에도 아빠의 새 집에도 살고 싶지 않았다. 계속 우리 옛집, 뽕나무 집에서 셋이 함께 살고 싶었다. 내 전박이 토끼 인형 레디시까지 치면 넷이다. 누가 나를 데려갈 것인지를 놓고 수없이 말다툼이 벌어졌다. 엄마가 화를 내고 아빠가 화를 내고 나도 화가 났다. 내가 쪼개지는 느낌이었다. 절반은 엄마와 있고 싶었다. 절반은 아빠와 있고 싶었다. 레디씨에게는 훨씬 쉬운 일이다. 나하고 있으면 되니까. 레디씨는 내 호주머니 속에 살기 때문에 누가 돌봐줄 것인지를 두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가족 상담소를 찾았다. 엄마 아빠는 가족이길 바라지 않는데 가족 상담이라니 조금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사는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아주 스스럼 없이 구는 척했지만 내 속마음을 캐내려 하고 있었다. 상담실에는 작은 인형이 몇 개 있었다. 엄마 인형 하나, 아빠 인형 하나, 다양한 크기의 아이 인형들이었다. 상담사는 나더러 그 인형들을 가지고 놀라고 했다. 나는 엄마 인형과 아빠 인형의 배를 쿡쿡 찌르며 촌스러운 인형 놀이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담사는 내가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레디씨를 보았다. 나는 불안할 때면 레디씨를 꽉 쥐고 싶어진다. 상담사는 어른이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 쓰는 바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정말 귀여운 장난감이구나. 한번 보여줄래? 내가 대꾸했다. 장난감이 아니라 내 친구예요. 레디씨를 보여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레디씨는 내 것이고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나는 상담사가 아주 예의 없게 레디씨를 아무렇게나 만지고 옷을 풀어보고 뒤집어 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상담사가 물었다. 토끼 이름이 뭐니? 내가 10살이 아니라 2살인 줄 아는 모양이다. 나는 어깨만 으쓱하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대신 대답했다. 레디씨예요. 앤디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레디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레디씨는 아주 소중한 가족이에요. 아빠가 끼어들었다. 사실은 내가 레디씨를 사줬어요. 토요일 선물로요. 가끔 앤디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말했다. 당신이 레디씨를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크리스마스에 앤디 양말에 넣어준 거예요. 이봐, 저 토끼를 모퉁이 가게에서 샀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모퉁이 가게에서는 인형을 팔지도 않아요. 내가 시내 장난감 가게에서 사서. 나는 상담사의 손에서 레디씨를 낚아채 손으로 귀를 살며시 막아주었다. 레디씨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참지 못한다. 상담사가 엄마 아빠의 입을 막았다. 아무래도 좋아요. 그래도 레디씨에게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상담사는 털로 덮인 레디씨의 조그만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레디씨 안녕? 나는 상담사를 노려보았다. 나에게는 레디씨가 진짜다. 하지만 어른들도 레디씨가 진짜인 척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상담사가 말했다. 레디씨, 넌 조금 슬프기도 하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 걱정도 될 거야. 레디씨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우리는 엄마가 바라는 것도 알고 아빠가 바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레디씨, 네가 바라는 건 뭐니? 레디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레디씨는 조심스러운가 보구나.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말을 하기 힘든가 보다. 상담사는 엄마 아빠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엄마 아빠는 정말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둘 다 나만 보고 있었다. 마치 학교에서 모둠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모두가 우리 모둠에 뽑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를 뽑아. 나를 뽑아. 엄마 아빠가 말한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나갈 때까지 레디씨만 내려다보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가엾은 레디씨. 이런 일은 좀 힘들겠지. 레디씨와 나는 잠자코 있었다. 상담사도 잠시 입을 다물었다. 바깥에 있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엄마 아빠가 엿듣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또 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를 죽였지만 곧 진짜로 화를 내며 서로 마구 헐뜯었다. 아, 저런. 상담사가 말했다. 자, 레디씨, 여기 엄마가 있어. 여기에 아빠가 있고. 상담사는 그 기분 나쁜 인형들을 책상 양끝에 세워놓았다. 그러고는 장난감 벽돌로 엄마 인형을 위한 집과 아빠 인형을 위한 집을 지었다. 상담사는 손을 뻗어 레디씨를 가져가더니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러고는 나를 보았다. 상담사는 엄마 인형의 집을 가리키며 물었다. 앤디, 레디씨는 어디에 살고 싶어 하니? 집 A에 살고 싶어 하니? 이번에는 아빠 인형의 집을 가리켰다. 아니면 집 B에 살고 싶어 하니? 내가 대답했다. 레디씨는 집 C에 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쭉 살았던 뽕나무 집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요. 상담사가 말했다. 그러고 싶겠지.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앞으로는 안 돼. 지금 엄마 아빠 소리를 들어보렴. 엄마 아빠는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함께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 앤디, 네가 봐도 알 수 있지 않니? 하지만 두 분 다 너를 매우 사랑하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셔. 그러니 너와 레디씨가 어느 집에서 살면 가장 행복하겠니? 집 A? 상담사는 또 엄마 인형의 집을 가리켰다. 아니면 집 B? 이번에는 아빠 인형의 집이었다. 나는 집 A를 보았다. 집 B를 보았다. 그리고 레디씨를 보았다. 레디씨를 한쪽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다. 책상 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다. 레디씨는 지금도 집 C에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안 된다면 난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집 A와 B에 다 살고 싶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아, 그럼 일주일은 집 A에 살고 일주일은 집 B에 살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결정되었다. 레디씨는 늘 그랬듯이 나와 함께 내 호주머니 속에 산다. 레디씨가 가장 운이 좋다. 그날 뒤로 나는 일주일은 엄마 집, 일주일은 아빠 집에서 살게 되었다. ABC처럼 쉬운 일인가 보다. 아휴, 참. 내 이름은 앤드리아 스웨트지만 사람들은 보통 앤디라고 부른다. 앙큼한 내 의붓자매 케이티만 나를 앤디 팬디라고 부른다. 모두들 케이티를 귀엽게만 생각한다. 케이티는 깜찍한 척하는데 선수다. 우리는 동갑이지만 사실은 케이티가 나보다 닷새 일찍 태어났다. 케이티는 키가 겨우 내 허리까지 온다. 나는 몸집이 큰데 케이티는 굉장히 조그맣다. 아무도 10살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7살이나 8살쯤 된 줄 아는데 케이티는 일부러 그 오해에 맞게 행동한다. 구슬 같은 파란 눈을 깜빡이고 조그만 분홍색 코를 찡그리며 미니마우스처럼 귀엽게 높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사람들은 케이티에게 홀랑 넘어가서 귀라도 깨물어 줄 것처럼 군다. 하지만 케이티는 미니마우스가 아니다. 초대형 시궁지다. 케이티는 심한 응석바지다. 자기 방에 텔레비전과 비디오까지 가지고 있다. 내가 엄마 집에서 지내는 주에는 케이티와 방을 써야 한다. 케이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늘 자기가 골라야 하고 어떤 비디오를 볼지도 늘 자기가 정해야 된다고 우긴다. 그 애는 비디오 테이프를 잔뜩 가지고 있다. 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꽤 충격적이고 기분 나쁜 피투성이 공포 영화도 몇 편 있다.
KT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아기곰 구출단 비디오 값 속에 숨겨둔다. 물론 평범한 만화 영화 테이프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라는 비디오 테이프도 있다. 그런 비디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먼 옛날 우리 엄마 아빠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애들 프로그램인데 정말 지루하다. 거기에는 앤디 팬디라는 조그만 광대 인형이 나온다. 그 비디오를 함께 보았을 때부터 KT가 나를 앤디 팬디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KT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시켜야 했다. 엄마는 우리가 주먹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화를 냈다. 엄마는 KT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만 야단쳤다. 어떻게 KT를 때릴 수 있니? 네가 이렇게 못되게 굴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너는 가엾은 KT보다 덩치가 2배는 크잖아. KT를 괴롭히는 짓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정말 엄마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KT는 힘들게 자기 방에 너를 맞아 주었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굴다니. 그때는 KT뿐 아니라 엄마도 때리고 싶었다. 불공평해요. 엄마는 제가 어떤지 몰라요. 나는 억울해서 울부짖었지만 어린애가 고자질하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나는 쿵쿵거리며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에는 레디시를 꼭 쥐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욕실에 있었고 욕실에서 나와서도 그날은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엄마가 화해하려 했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빙긋 웃고 있는 KT가 있는 한. 며칠 뒤에야 모처럼 엄마랑 둘만 있게 되었다. 빌 아저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아저씨라고 해도 친척은 아니다. 끔찍하게 싫은 의붓 아버지다. 나는 빌 아저씨를 정말 참을 수 없다. 엄마가 그 아저씨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뜯어봐도 커다란 털복숭이 개코 원숭이로만 보인다. 개코 원숭이처럼 검은 털이 무성하게 나 있다. 개코 원숭이처럼 얼굴도 눌러놓은 듯이 못생겼다. 본 적은 없지만 틀림없이 엉덩이도 개코 원숭이처럼 밝은 빨간색일 것이다. 폴라 언니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그레엄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KT는 발레 교실에 갔다. 엄마가 말했다. 드디어 너랑 나뿐이구나. 이제 뭘 할까? 응?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열심히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다. 아직도 조금 화가 덜 풀렸다. 엄마는 소파로 다가와서 내 옆에 앉아 내게 팔을 둘렀다. 처음에는 뻣뻣하게 앉아 있으려 했지만 엄마가 계속 꼭 껴안는 바람에 곧 엄마에게 기대는 모양이 되었다. 나는 결국 엄마 무릎에 엎드리고 말았다. 엄마는 몸집이 꽤 작은 편이고 나는 크기 때문에 엄마가 짓눌렸을 텐데 상관없는 모양이었다. 엄마가 말했다. 기운내. 엄마는 내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조금씩 따아주었다. 나는 머리를 기르는 중인데 한없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아직 어깨 근처에도 닿지 않는다. KT는 긴 머리가 등까지 내려오는데 윤기가 흐르는 멋진 검은 머리다. KT는 잘난 척을 하며 말했다. 파란 눈의 검은 머리는 아주 보기 힘들지. 우리 엄마를 닮은 거야. 엄마 얘기를 할 때면 KT의 목소리는 늘 굉장히 슬프고 경건해진다. 꼭 걔 엄마가 바로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KT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 같다. 사실 KT네 엄마는 KT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엄마를 제대로 기억도 못할 것이다. 은 사진틀에 넣어 창턱에 세워둔 사진이 없었으면 자기 엄마가 검은 머리에 파란 눈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내 눈은 우중충한 갈색이다. 머리카락 색깔도 그렇다. 이건 좀 실망스럽다. 기운내기 싫어요. 나는 심술궂게 말하면서도 엄마 무릎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엄마가 물었다. 지난번에 KT하고는 왜 그 난리를 쳤니? KT가 별명을 지어 불렀어요.
뭐라고 했는데? 앤디 팬디요.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별로 기분 나쁜 별명은 아닌데. 기분 나빠요. 나는 옆으로 일어나 다시 소파에 앉았다. 앤디 팬디. 그냥 친구들끼리 부르는 별명이잖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 엄마도 알아. 하지만 앤디 팬디는 나쁜 별명이 아닌 것 같구나. 주인공이잖아. 조금 멍청하긴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너도 케이티를 좀 놀려주지 그러니? 하지만 케이티하고 싸우면 안 돼. 그건 허락할 수 없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엄마는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아, 그래. 엄마들은 절대 이해 못하지. 이제 연서 꼭 보자, 응? 엄마는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다. 나는 굳이 앤디 팬디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앤디 팬디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같은 멍청한 놀이를 다 하고 나면 집에 갈 시간이에요. 그 여자가 집에 갈 시간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앤디 팬디는 바구니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케이티는 나를 앤디 팬디라고 부르면서 달콤한 목소리로 조그맣게 그 노래를 부른다. 이건 나한테 침을 뱉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 애는 나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